지금 OPD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네, 오른쪽 위쪽에 저 신청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이제 카카오톡 채팅을 이렇게 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채팅에다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몇 건 골라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땡땡님께서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환금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데요. 재개발 가능한 지역을 잘 선점했다고 해도 매도 시 거래는 잘 일어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 거래가 수월한 편은 아니겠죠? 남겨주셨네요. 우리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은요. 아파트보다 거래가 더 잘 됩니다. 빌라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뉴타운으로 따지면 한남노타운 지금 물건 없잖아요. 그렇죠. 한남노타운 지금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용산까지 확대되면서요. 한남노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남노타운 지금 프리미엄이 불과 지금 1개월 사이에 지금 4, 5억씩 올라버렸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이 들어간 지역이죠. 그런데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소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잘 선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 때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는 개발 언제 될까? 여기는 언제 아파트 될까?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언제 되고 안 되고 전혀 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음마 아파트, 압구정동 지금 계속 왜 최고 신고가 찍어요? 지금 아파트 개발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아무런 그런 개발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개발 얘기가 나올 때 가장 초기 때 기대감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초기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거죠. 어떤 지역에 1억 투자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개발 얘기 나오면 바로 그냥 2, 3억 투자 돼버리잖아요. 그죠? 바로 뭐 수익률 대비해서 만약에 투자 금액 대비해서 100%, 200%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지역을 선점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지역이 기대감이 높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황금성은 어때요? 황금성은 상당히 좋죠. 잘 팔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SH땡땡님께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 대표님께서 창신동 도심 재개발을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당산이나 영등포도 마찬가지 조건인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와의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지금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원도심인 중구 종로, 그다음에 지금 강남, 영등포 여의도가 서울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3도심이라고 합니다. 3도심. 자, 그러면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강북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마포예요. 마포가 어디 있어요?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죠. 그다음에 성동이 어디 있어요? 두 도심의 정중앙이잖아요. 이 옆에 이제 광진이 또 성동보다 싸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심 재개발 중에 가장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용산이잖아요. 용산 어디 있어요? 3도심의 정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자, 그리고 마포를 중심에 뒤에 서대문, 은평순으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동 광진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이제 동대문이 있고 이제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중심부에 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구, 종로, 성북, 강북, 도봉구. 자, 우리가 도봉구도 이게 노동항에서 가장 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가격이 제일 싸죠. 그래서 3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3도심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도심이라는 거죠. 영등포 도심.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1억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이 좀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럼 지역이 좀 안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영등포 도심은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더라도 3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땡땡님께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중화이동 299-8번지는 어떨까요? 모아타운인데 지하철 노선 2개, 나중에 GTX도 근처로 지나갈 듯한데 전망이 괜찮을까요? 남겨주셨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봉역이 옆에 있고요. 여기 중화이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 압력은 상당히 높죠. 뭐 중화동 일대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는 중화동이 여기 있고 옆에 신내동이 있거든요. 신내동이 이렇게 지금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이 신내동이요. 서울 도심 지역에서 아파트가 가장 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울에 여러분들 25평형 5억짜리 보신 데 별로 없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신대동 가시면 뭐 신대동 동성 아파트 이런 데 25평형 5억이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낮으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익은 크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중화동 쪽에 갖고 계시면 일단은 좀 다른 지역으로 좀 이제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3H 땡땡님께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남산 대림아파트와 이태원 주공아파트에 대한 대표님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네. 아까 누가 적어주신 거 같는데 여기 메이스님, 네, 메이스님도 이분도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적어주셨네요. 네. 남산 대림이 여기 있고요. 네, 남산 대림은 이제 20평, 30평, 40평짜리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31평형 단위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남산 대림은 약 한 400세대 정도, 이태원 주공은 한 100세대 좀 넘을 거예요. 예, 100세대 좀 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입지가 어때요? 지금 뭐 주거 쾌정성은 끝내주죠. 뒤에 남산이 있고요. 남산이 있고 앞에 여기가 이제 용산 민족공원으로 변모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6호선 라인 녹사편역도 이제 가까이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지금 그 한남뉴타운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이태원 주공이라던가 남산 대림이라던가 지금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D가 바로 남산이잖아요. 이건 고도 제한 때문에 지금 5층짜리 아파트예요. 5층짜리 아파트.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은 지금 이제 완화를 해주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도심에 그 재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동호암동 아니겠습니까? 예, 동호암동도 원래는 7층까지밖에 못 지었는데 평균 15층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용산에서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게 여기 남산 소월길이거든요. 남산 순환도로. 이 순환도로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고도 제한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는 근데 고도 제한이 안 되더라도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민족공원이 되는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남산 품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요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나중에 어떤 지역이 부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뭐 도심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용산이니까 도심 접근성은 상당히 좋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부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데가 다 뭐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공원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거 쾌적성 높은 지역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향후에 미래에는 이제 용산 민족공원 조성되고 그다음에 남산이라는 주거 쾌적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아주 큰 폭으로 좀 완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투자에 대한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메이스 님도 좀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종암 성서 침례교회 쪽 재개발 가능할까요? 종암. 2년 전쯤에 1억쯤에 사뒀던 물건 보유 중이라고 하시네요. 아, 요쪽 라인이네요. 여기도 상당히 좀 노후도가 좀 높은 지역이긴 한데, 예, 여기도 이제 고대 바로 옆이네요. 그죠? 예, 고대 바로 옆이고, 지금 고려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동북권 경전철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상당히 좀 노후된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자체가 조금 작죠. 지역 자체가. 그러네요. 예,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런 또 교회가 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교회가 큰 것들이 보이고 이런 큰 필지들이 눈에 보이니까 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재개발이 되기보다는요 소규모 모아타운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만약에 요 지역이 개발이 되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뭐 제기동에 있는 한신 슈플러스나 요런 아파트들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한신 슈플러스 지금 25평형대 가격을 보면요. 뭐 매매가 7억에서 8억 사이거든요. 예, 33평 기준으로도 뭐 9억 이하짜리도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시는 데가 지금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제기동 한신 슈플러스고요. 내가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재개발이 됐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시면 여기는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규모 자체가 작고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큰 폭의 시세 차익은 조금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가능성은 높지만 사업성은 좀 낮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